한국인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주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죽도록 열심히 사는데 앞을 못 보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래도 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인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죠. 그분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열심히 살까요? 걱정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열심히 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뇌가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지 않고 자주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예민한 뇌. 그래서 걱정이 많고요. 이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충분히 가지려고 대비하려고 하면서 열심히 살고, 전쟁이 끝난 지 80년도 되지 않은 나라는 이제 어메이징하게 바뀌었죠. 많은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일으켜놓은 그 많은 세계사적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걱정 많은 소심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불안은 나쁜 것이라기보단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은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엇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죠. 하지만 잘못 관리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불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미래를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요걸 잘 해결해내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전망을 아예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현재에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죽도록 열심히 사는데 앞을 못 보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 안 가게 만들고 여기서 하던 대로 열심히 사게 되는, 하던 대로만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 분, 모든 것에 걱정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걸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래도 보고 호기심도 가져보며 현재의 근면성실함이라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복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너무 목표로 생각하지 말고 도구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곡괭이질을 열심히 하다가요, 한 30분 지나면 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곡괭이질하면 안 되죠. 삽이라는 도구를 바꿔야 되죠.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 도구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문득 중간중간, 예를 들자면 무려 이걸 한 달이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한 달 동안 일하려니 너무 힘들다. 얼마 일했어? 일주일. 야, 그럼 앞으로 3주나 남았어? 그러니까 3주를 어떻게 버텨? 오케이, 3주나 버텨야 되니까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자.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3주나 남았는데 음식이 목에 넘어가냐? 3주나 남았는데 놀 생각이 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일주일 정도밖에 더 못 버티신다는 겁니다. 불안감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과 불안감에 잘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긴 떡을 먹을 때 그대로 놔두고 먹으면 계속 떡을 끌고 다니거나 떡에 끌려다닙니다. 떡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대신 잘 잘라서 먹으면 훨씬 편해지죠. 불안감에 끌려다닌다는 그 불안을 몇 개의 불안으로 핸들링 가능한 단위로 끊어내는가예요. 그래서 제목을 잘 붙이셔야 돼요. 나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이건 정말 큰 불안이라서 긴 가래떡 같은 불안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기말고사 그 과목 잘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잘 못 끝내면 어떡하지? 이것도 여전히 긴 가래떡이라면 더 잘라야 되죠.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파워포인트 잘 못 만들면 어떡하지? 파워포인트 표지 잘 못 만들면 어떡하지? 폰트 잘못 쓴 건 어떡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게 썰어내면 개수는 많아지지만 하나씩 보면 다 만만하거나 감당 가능한 것들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잘게 썰어야 잠도 잘 옵니다.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양 10,000마리를 세워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불안하다라는 것은 덮쳤다라는 표현 자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 놈이 온 거예요. 요 정도로 말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야, 이놈이 또 왔다, 야. 뭔데? 불안이라는 그 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배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감이야, 이놈이. 왔어. 오케이, 왔어. 제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뇌에 의식적으로 신호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감이 엄습하다, 덮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안 자체를 감당을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암시 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심리학자는 이번에 또 오셨다. 어떤 심리학자는 왕림하셨다. 귀한 불안감 이번에 방문해 주셨네.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자, 이런 용어는 그냥 말장난일 뿐일까요? 이런 표현은? 아니요. 우리 인간이 생각이 말을 만드는 것 같지만 말이 정말 생각을 많이 지배하죠. 그래서 유영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변화를 주시잖아요. 그 말은 그 사실은 다 받아들이신다면 나의 말도 인정하셔야죠. 불안감이 덮쳐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말고요. 불안감이 오셨습니다. 불안 이놈이 수박도 아닌 감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저쪽에서 걸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렇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야, 이놈이 왜 안 오지? 지금 원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오는 걸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핸들링 가능하면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제일 하지 마세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한 상태로 들어간 경기에서는 가장 실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할 것만 한다라는 생각, 할 걸 떠올리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안할 때는 제가 잘게 썰어서 하시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 할 걸 하는 것만 제대로 하는 딱 그 정도의 에너지로 가시는 것이 가장 일에서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정말 큰 경기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이런 경기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아니라 일루수 미트만 보고 던져.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는 것만 쳐. 이렇게 명쾌하고도 아주 심플한, 즉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규칙 하나, 두 개도 아닌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으니 일도 작은 일이어야 되겠죠. 규칙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복잡한 일이 아닐 테니까요. 썰고 이 일을 위한 규칙 하나, 잘게 썰고 또 그 다음 일을 위한 규칙 하나, 이렇게 각계격파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라고 봐야죠. 당연히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을 더 유리하고 작은 일로 더 잘게 썰어야 되며 작은 것 중에 특히나 만만하다고 하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겠습니까? 작고 만만한 일을 확실히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다음 일을 하기 위한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불안하지 않은 다른 영역에서도 아주 많이 우울하거나 극도로 무기력해질 땐 작고 확실하게 호로록 하고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이가 쓰던 약간 장난감스러운 작은 식기, 이걸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울적할 때 여기다 떡볶이 담아 먹으면 호로록 하고 마치 고질라가 뭘 삼키듯이 와악 하면서 먹게 됩니다. 힘들고 막막하고 외롭고 무기력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거대한 한 상에 차려 먹으면요, 그것도 하나의 만주벌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핸들링 가능한 범위는 심리적으로 내가 대처 가능한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내거든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인생 과업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소심하거든요. 소심하다라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언제 소심하다 그럴까라고 하면 남들이 안 놀랄 때도 놀랄 때, 남들이 걱정 안 해도 걱정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소심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소심해. 근데 그릇은 크다. 소심, 마음이 작은 건 예민한 거고요. 그래서 예민하다는 건 남들이 못 본다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그릇이 크다는 얘기를 합니까? 도량은 넓기 때문에 예민하게 느끼지만 봐줄 수 있어. 민감하게 다 느끼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결국은 넘겨내 라는 말을 합니다. 가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봤을 땐 저보다도 훨씬 더 편합하고 옹졸한 친구들 중에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넌 왜 이렇게 소심하니? 라고 하면서 도발을 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내가 뭐가 소심해? 라고 맞섰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나를 함정에 몰아넣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합니다. 전 예민하거든요. 전 소심합니다. 근데 그릇은 너보다 커. 이렇게 대처를 하죠. 그러니까 소심한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대신 그릇은 크게 해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걱정을 다 담아서 결국은 넓게 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아니 심리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 중에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공포는 반응이다, 용기는 결정이다. 소심한 건 반응이에요. 예민한 반응. 근데 그릇이 넓은 건 결정이에요. 분리하셔야 돼요. 걱정하시고 기꺼이 놀라시고 기꺼이 두려워하시고 난 다음에 잘 이겨내고, 그래서 더 큰 걸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도 대비하니 이걸 통해서 나는 좀 더 성장하자. 그게 결정이죠. 반응과 결정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시려면 이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심하다라는 건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모로 봤을 때 남들이 못 보는 것이나 아니면 하지 않은 걱정도 다 해서 느낀다는 거죠.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그 걱정과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빈도는 크기보다 중요한 겁니다. 행복에서.
특히 어떤 사람한테 예민하고 민감하고 따라서 걱정 많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서 더 디테일한 것까지도 해내는 사람, 더 정밀한 일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맥이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바로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에 더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자주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어떤 분들일수록 소심하지만 자기의 그릇을 키워가는 분들께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앞으로 더 해당되어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나의 민감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 손을 이렇게 때렸는데 제가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세게 때리면 이건 성인군자라도 통제를 못합니다. 지치면요 더 민감해집니다. 뭐에? 고통에. 자,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더 민감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나의 정신과는 무관한 일이죠. 두 번째, 무엇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죠. 사람들이 게다가 지쳐있으면 자기 습관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지쳐있을 때 나쁜 습관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 바로 나로 하여금 더 예민하게 만들고 안 좋은 습관을 더 튀어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안 지쳐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평상시에 좋은 말과 좋은 표현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심지어 지칠수록 오히려 더 긍정의 언어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초인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쳐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 즉 습관인데 좋은 것들도 계속해서 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 조절이 지쳐있으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절반은 안 지쳐있을 때 평상시에 좋은 언어,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언행들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인간이 못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뒤로 빼야지 시험에서도 유리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데 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언제 합니까? 내 예측과 결과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메타인지적 문제입니다. 확실히 이건 못하는 거야. 가장 뒤로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뭐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건 그때마다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 경험을. 이상하게 지난번에 그거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 그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더라. 인간에게는 못하는 거와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기록도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답 노트와 오답 노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예측 실패 노트도 같이 배신 노트라고 저는 부르라고 해요. 내가 나한테 배신당했던 노트. 이 노트까지도 같이 적으면 사람은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판단을 키울 수가 있고 일의 경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일의 경중을 가린다는 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과 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약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책 잡히는 순간이 오는 것은 결국 버티다가 인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버티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고 늘어질 시간적 여유나 기회를 다 확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기습 공격하면 상대방이 대비를 못하죠. 진짜로 좀 더 빠르게 하잖아요? 그럼 웃기기도 합니다. 김 대리,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죄송합니다. 김 교수님,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미안 몰랐어. 약간 웃기기까지도 하죠. 이게 대부분 책 잡히는 인정은 질질 끌다가 해서 그런 거예요. 질질 끄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른다? 미안, 내가 확실히 몰랐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메타인지적 판단이에요. 요 정도의 느낌이 들었을 때는 모른다, 몰랐다, 이건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더라.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연습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평상시에 해놓는 연습이 아니라 의외로 실제로 수많은 사소한 작은 과정에서 하는 모의 전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요,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갔을 때 혹은 친구들이랑 무슨 태블릿으로 퀴즈 프로그램 볼 때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모의 전투는 실제로 그 전투에서 저도 포로되거나 죽지 않죠. 그런데 그 모의 전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서 내 약점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 분명히 실수라고 느꼈을 때 요 정도까지는 딱 내가 흔쾌히 드러내고 사과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니까 딱 가장 적당하더라. 요 선에서, 요 타이밍에. 이런 것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해놓는 연습, 그 다음에 모의 전투 같은 연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모의 전투 같은 연습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약점을 딱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준비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쉽지 않은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들, 탑 플레이어들은 쉽지 않은 플레이도 하죠. 그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평범한 플레이만 하는 선수들은 그 연습까지는 안 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그런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의 생각에 한번 같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